아니 이런 IT 시대에 주민번호 조회범 다 나오고 주소 변동 내용 그 전입신고만 하면 다 나오지. 그러니까 아주 악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들의 땅을 합법적으로 뺏는 거나 마찬가지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형 옷이 한 개밖에 없어요. 나 이거 좋아해. 아니 요즘 도대체 얼마나 바쁘신 겁니까? 너무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사실 바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야. 홈페이지 업데이트 한다고. 통상적인 변호사 사무실처럼 그냥 뭐 홈페이지에 사무실 소개하고 뭐 구성원 소개하고 업무 분야 소개하고 이 정도만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사기 관련돼서 회생 파산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업데이트 한다고. 변호사 일 하면서 유튜브 영상도 찍어야 되고 또 집에서 아빠 노릇도 해야 되고 남편 노릇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쁜 거지. 아 근데 너가 와주니까 너무 고맙지 나는. 잘 돼가지고 내가 잘 모실게. 같이 살자 그냥. 다른 게 아니고 환매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상한 글을 봤어요. 국가에서 국민들의 땅을 뺏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거 내가 쓴 걸 아니냐고. 친구가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국민들 땅을 뺏어가는 방법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으로 그치, 불법이 아니니까. 법도 좀 잘못된 면이 있는 거고 실제로 그 법을 운영하는 공무원들도 되게 생각 없이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실제로 옛날에 우리 집이 겪은 일이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하시면서 노래방을 했었거든. 노래방 저녁에 술 장사하는 거니까 힘들잖아. 손님들 비위 맞춰야 되고 새벽까지 일해야 되고 그렇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임야를 사놨는데 거기에 갑자기 도시계획이 생기면서 도로가 우리 땅 앞으로 이제 뚫리게 된 상황이 됐었는데 내 땅이 만약 여기라고 하면은 내 땅 바로 앞에 도로가 생기는 거 좋은 거잖아. 근데 그거를 수용을 당하면은 보상금을 그러니까 감정평가 해가지고 보상금을 받고 땅을 강제로 파는 거 아니야. 시세대로 팔 수가 없어. 무조건 싸게 무조건 손해라고. 수용을 당하게 되면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수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사실은 그 땅을 안 뺏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우리 부모님도 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나는 기껏 해봤자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20대 초반에 젊은 천호성이었던 거지.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땅 앞에 도로가 나는 거였었는데 그 지역에서 땅을 수용을 당한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계속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먹어버리는 거니까 그걸 도로를 틀어버린 거야. 계속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몇 번 변경이 되더니 우리 땅이 수용이 당해버린 거야. 내 땅이 산인데 산 가운데 도로가 뚫린다고 딱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도로가 뚫리고 번면이라고 하냐. 흔히 말하는 번면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산을 깎아서 도로를 내는 거니까 번면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번면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 땅의 높이나 뭐 위치에 따라서. 어찌됐든 간에 도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법에 근거해가지고 수용을 하고 보상을 해주는 거냐면 공익사업법이라는 게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용을 하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뭐 근거가 되는 법령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해갖고 수용을 당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 우리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주변에 있는 그 동네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비슷한 토지 인근 우리 부모님 땅이랑 비슷한 위치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인데 같이 수용을 당했었나 봐. 근데 그 사람이 시에서 땅을 다시 샀다는 거야. 도로 옆에 있는 땅을.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알아보니까 이 공익사업부에 보면 환매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3,000평을 수용을 했는데 2,000평만 도로를 내기로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공익사업 목적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한테 원칙적으로는 보상받은 금액을 국가가 돌려받고 국가나 지자체가 돌려받고 그 땅의 소유권을 다시 넘겨준 거야. 필요 없게 된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디테일한 문제가 있냐면은 너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아는 거? 그치. 나한테 그 권리가 있다는 걸 아는 거 아니야. 공익사업법에도 보면은 환매권자한테 통지를 하고 사업 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고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통지랑 공고가 글자는 뭐 두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야. 통지는 말 그대로 내가 너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되면은 국세청에서 통지가 날라오잖아. 통지서가 날라오잖아. 네. 그런 식으로 통지를 받아가지고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거를 가르쳐 주고 행사할 수 있게 하라는 거지. 공익사업법의 원칙은. 근데 이 환매권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용을 당한 시점이랑 환매권을 행사하는 시점이 시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야. 왜냐면 그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실제로 실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네. 수용해가지고 설계해서 도로 내고 하는데 상당히 뭐 길면은 보통 10년 이상도 걸린단 말이야.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10년 사이에 이사 가버린 경우가 많아.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자기 사정에 따라서 붙박이로 한 곳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가족처럼 자주 이사를 다녔던 집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통지를 해주려고 하면은 지금 이 환매권자, 전 소유자지, 그러니까 수용을 당한 사람, 그 수용을 당한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확인을 해가지고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 전화번호를 확인해가지고 전화나 문자로 통지를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다시 환매를 한 땅 바로 옆에는 이미 도로가 나 있잖아. 그러니까 지가가 많이 오른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 땅을 돌려받기만 하면은 수익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우리 작은아버지 쪽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그걸 알아봤어. 우리도 그 해당 지자체 알아보니까 우리는 환매를 못 한다는 거야. 왜 못 하냐고 하니까 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환매를 할 수 있는 환매권자한테 통지를 해주고 사업 시행자가 과실 없이 누군지 모를 때는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공고는 그냥 시청 게시판에다가 붙여놓는 거야, 종이로.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해당 지자체, 지방에 있는 지자체 게시판에다 붙여놓는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통지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고의 방법으로 가름을 하고 그 환매권 행사의 기회를 줬다는 그 근거로 삼는 거지. 공익사업법이 아니라 정식 명칭이 토지보상법이거든.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토지보상법인데, 토지보상법 92조 2항을 보면은 환매 통지 또는 공고의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은 환매권 행사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권리 행사 기간이 6개월로 굉장히 짧은 거야.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얘기했던, 환매를 했던 그 사람은 그 기간 내에 통지를 받아가지고 권리를 행사해서 땅을 사온 거고, 우리는 통지를 못 받았으니까 공고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넘어버려가지고 우리는 환매권 행사를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너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따져보기 시작했어. 그 공고의 요건,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걸 공고할 수 있는 요건이 사업 시행자가 과실 없이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말이야. 노력은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고를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인데, 해당 지자체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해당 수용당한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은 수용당한 시점에 주소가 나올 거 아니야. 수용을 당한 순간 소유자가 지자체로 변경돼 버린 거야. 수용을 당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원래 소유자의 그 주소 변동 내용은 등기부에 안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옛날에 10년 전 주소에다가 등기를 한번 보여놓고 반송이 되니까 공고를 때려버린 거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환매권 행사를 못 해주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싸웠지. 아니 개 같은 소리냐. 아니 볼 수 있게 해줘야지 권리를 행사를 하지. 그리고 법에는 사업 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라고 나와 있지 않았냐. 너네들 지자체 아니야. 그럼 주민등록 조회해볼 수 있잖아. 주민등록을 조회해가지고 이 사람이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가 있으면은 거기에다 등기를 보내든가 핸드폰 번호를 확인해가지고 문자나 전화를 해주든가. 그러면은 내 땅이 공익사업에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가보면 될 거 아니야. 아, 그곳에 진짜? 아니면은 뭐 지도로 찍어보든지. 로드뷰 있잖아, 로드뷰. 그 공고 기간도 6개월이 아니라 실제로 지자체에서 그 게시판에 붙여놓은 거는 일주일에서 2주야. 그 시행령 50조를 보면은 공고는 전국을 보급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에 소재하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을 한다. 너 같으면 둘 중에 뭐 하겠어? 저도 일주일 동안 그냥 붙이겠죠. 붙이겠지. 신문에 하려면 돈 드니까. 지자체 게시판에다가 종이로 갖다 붙여놓으면 그걸 누가 보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지. 그러니까 제가 사는데 1년 6개월 정도 살았어요. 시청을 가보면 저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아니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 하면 이해가 돼. 아니 이런 IT 시대에 주민번호 조회보면 다 나오고 주소 변동 내용, 전입신고만 하면 다 나오지. 그러니까 아주 악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건 말 그대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들의 땅을 합법적으로 뺏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합법이긴 합법이네요. 합법은 합법이지. 빼앗은 땅이 엄청날 수. 존나게 많겠지. 존나게 많을 거야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뺏긴 땅들이. 이 영상 보고 혹시 자기 땅도 그런 의심이 든다, 한번 진짜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 꼭 내가 아니라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거나 한다고 하면은 맞는 건지.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에서 수용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 당연히 필요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고, 실제로 공익사업 목적으로 안 썼으면 그 땅은 원래 소유자한테 돌려준 게 맞지. 왜냐면은 수용을 당한 사람은 내 땅이 공익사업에 쓰임으로 인해서 나는 개발이가 아무것도 못 보는 거 아니야. 판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살 수 있게 해줘야지. 권리를 보장해줘야지. 근데 그런 면에서 디테일하게 시행령 사항에 어떤 식으로 통지를 하고 어떻게 공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규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전입신고가 돼 있는 최종 주소지를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게 하고 해당 주민번호로 전화번호 등록된 거 그거 조회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문자나 이런 걸로 통지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권리가 있다는 걸 알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담당 공무원 그때 나 옛날에 그 얘기했던 공무원 기가 찬다니까. 나한테 처음에 막 지랄지랄 했어. 처음에 30대 초반에 변호사 할 때 얘기였었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라긴 하지만 나이도 없고 경험도 없어 보이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자기들은 그냥 법대로 했다 이거야. 법대로 했고 관례대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지랄하냐 이거야 나한테. 처음에 갔을 때는 나도 잘 모르니까 가가지고 좀 비벼본 거야. 가서 두 번째 갔을 때는 저 새끼 봐라 이래가지고 다시 집에 가가지고 존나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규정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 가가지고 이제 통보를 한 거지. 내가 봤을 땐 당신들이 잘못한 거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사업 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당신들 주민등록 조회해봤냐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환매를 하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소송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환매권 행사를 하게 해준다고 했지.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왜냐면 기간이 넘었는데 환매권 행사하게 해준 거니까. 근데 결국엔 소송을 했어. 원칙적으로는 내가 받은 만큼 토해내고 땅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거기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1,000원이었는데 도로 생겼으니까 땅값이 올랐잖아. 3,000원 내 이거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또 땅을 뺏긴 것도 억울한데 그러면 그 사이에 이익을 또 지자체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야. 존나 억울하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싸게 산다 저쪽은 비싸게 팔겠다 지자체에서는. 그거 가지고 결국엔 소송을 했지. 소송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땅을 사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소를 취하고 땅을 팔았어.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던 거지. 왜 그 공무원은 왜 국민들을 위하지 않는지. 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직업이잖아 직업. 물론 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뭐 국가공무원법이나 이런 데 규정이 돼 있긴 하지만 그건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거고 그 사람도 다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주말에 쉬고 싶고 넷플릭스 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고 사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같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국민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자체를 욕하기보다는 그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게 꼼꼼하고 정치하게 잘 규정이 돼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피해자가 없겠지. 그 공무원들도 그 법령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인사이동도 많잖아 거기도. 계속해서 자리가 바뀌고 뭐 그런 것도 많을 뿐더러 항상 분쟁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해석의 싸움이기 때문에 경찰이 법을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검사가 법을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판사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근데 이제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 나쁜 새끼들인 거지. 아니 이거 지자체가 이거 돈 벌려고 이거 이 씨발 일부러 이러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합리적인 의심 아니야. 물론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지. 아니겠지. 나는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공무원이었다고 하면은 나는 과연 다르게 업무 처리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딱 공무원이야. 막 이제 공무원이고 인사 이동 받아가지고 막 업무 처리를 하는데 위에서 막 이렇게 했대. 공직사회 그런 그 상명하복의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쉽겠냐고. 쉽지 않겠지. 근데 이런 소송이나 이런 분쟁을 통해서 이제 뭔가 하나씩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거고 지금 있는 현행 법령이나 뭐 법률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선되고 좋아진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